오늘도 새벽같이 일어나 며느리를 위해 국을 끓입니다. 하지만 이 마음을 며느리는 알까요? 아니, 알고 싶어 할까요? 며느리는 매일 아침 한숨부터 쉽니다. 제가 뭐라고 할까봐 긴장하는 게 보여요. 같은 식탁에 앉아 있지만 우리 사이엔 보이지 않는 벽이 있습니다. 숟가락 부딪히는 소리만 유난히 크게 들리는 아침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돈도 들어가지 않는 구독과 좋아요 버튼 꼭 눌러주시면 저에게는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우리 그럼 제 며느리 이야기를 참 고왔지.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30년 며느리 전 참 아들이 고왔지. 그 애를 처음 데려왔을 때가 기억납니다. 참 예쁘고 착해 보였어요. 우리 우리 며느리 아들이 복 참 받았다고 고왔지. 생각했죠. 아, 이제 우리 집에도 딸이 생겼구나 싶었습니다. 우리 며느리는 며느리 정말 참 고왔지. 열심이었어요. 서툴렀지만 잘하고 싶어 하는 게 보였죠. 저도 좋은 시어머니가 우리 되고 며느리 싶었습니다. 참 고왔지. 우리 집 살림을 잘 가르쳐 주고 싶었어요. 그때는 몰랐습니다. 제 우리 가르침이 며느리 참 며느리에겐 고왔지. 잔소리로 들릴 거라는 걸, 잘하고 싶은 마음과 잘하라는 기대가 얼마나 다른 우리 며느리 무게인지를, 참 고왔지. 함께 산다는 건 서로를 알아가는 과정이라고들 하죠. 하지만 그 과정이 우리 항상 며느리 참 아름답지만은 고왔지. 않더군요. 청소 방법 하나에도, 요리 하나에도 우리는 서로 다른 우리 생각을 며느리 가지고 참 있었습니다. 고왔지. 제 방식을 알려주고 싶었을 뿐인데 며느리 표정이 굳어지는 게 보였어요. 그래도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이게 옳은 방법이라고 생각했으니까요. 며느리가 정리한 반찬을 보면 자꾸 손이 갔어요. 이렇게 담으면 금방 상한다고, 이건 이렇게 해야 한다고, 평생 살림해온 제 경험을 전해주고 싶었을 뿐인데 말이죠. 손주 키우는 것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저는 새 아이를 키워본 경험이 있는데 며느리는 자꾸 요즘 방식을 이야기했어요. 내 경험은 쓸모없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작은 일상들이 쌓이고 쌓였습니다. 저는 며느리를 위한다고 했지만 며느리 눈엔 그게 간섭으로 보였나 봅니다. 우리 둘 다 나는 옳다고 생각했죠.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 사이의 말이 점점 줄어들었습니다. 며느리는 저를 피하기 시작했고 저도 뭐라 말하기가 조심스러워졌어요. 그렇게 침묵이 자랐습니다. 며느리가 저를 무서워하는 게 느껴졌어요. 제가 뭘 해도 뭘 말해도 움츠러들더군요. 반대로 저는 며느리가 절 귀찮아하는 것 같았습니다. 제 말은 듣지도 않고 피하기만 하니까요. 5년이 흘렀습니다. 같은 식탁에 앉아도 대화는 없었어요. 중간에서 아들만 이것저것 말을 걸어보지만 우리는 짧게 대답할 뿐이었죠. 우리 아들은 더 힘들었을 겁니다. 엄마와 아내 사이에서 누구 편도 들 수 없었을 테니까요. 아들이 집에 오기 싫어하는 게 느껴졌습니다. 그게 제일 마음 아팠어요. 그리고 그날이 왔습니다. 손주 돌잔치 때문에 며느리와 크게 다퉜어요. 저는 우리 집에서 하는 게 예의라고 했고 며느리는 자기 방식대로 하고 싶다고 했죠.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제 손자인데 왜 의견을 못 내냐고 소리쳤고 며느리는 자기 아이인데 왜 자기 의견은 안 들어주냐고 울부짖었습니다. 그날 이후 우리는 서로를 마주보지 않았습니다. 갈등 뒤에는 각자의 아픔이 있습니다. 며느리는 매일 집에 들어오기 전 현관문 앞에서 한숨을 쉬었어요. 제가 문틈으로 본 적이 있습니다. 회사 일보다 집에 들어오는 게 더 힘들어 보였죠. 며느리 친구들이 분가하라고 했을 겁니다. 하지만 우리 아들이 외동이라 그럴 수도 없었겠죠. 며느리는 그저 참아야 했을 거예요. 저도 힘들었습니다. 시장에서 친구들 만나면 요즘 며느리들 이야기만 나왔어요. 우리 며느리도 날 피하는 것 같다고 말했죠. 그게 정말 외로웠습니다. 사실은 고백하자면 나도 모르게 자꾸 잔소리가 나왔어요. 왜 그랬을까 생각해 보니
외로워서 그랬던 것 같아요. 며느리가 나를 필요로 해주길 바랐나 봅니다. 내 자리가 없어지는 게 두려웠던 거죠. 10년이 흘렀습니다. 어느 날 건강검진을 받았어요. 혈압이 높다고 스트레스 관리를 하라고 하더군요. 며느리가 따라왔지만 우리는 말이 없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고맙다고 말했어요. 며느리는 대답이 없었습니다. 그 침묵이 더 무거웠죠. 집에 와서 저녁을 해야 하는데 며느리가 오늘은 피곤하니 시켜 먹자고 했어요. 젊은 사람이 피곤은 무슨 피곤이냐고 했죠. 내가 할 거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며느리가 갑자기 소리쳤어요. 왜 그러냐고, 뭐가 그렇게 불만이냐고, 저도 모르게 대들지 말라고 소리쳤습니다. 며느리는 눈물을 흘리며 말했죠. 자기도 사람이라고 10년 넘게 눈치 보면서 살았다고, 그렇게 힘들면 나가라고 누가 있으래고 소리쳤습니다. 며느리는 방으로 들어가 문을 쾅 닫았어요. 저는 거실에 혼자 남았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말은 화살이 되어 우리 가슴에 박혔습니다. 싸운 뒤의 침묵은 싸우기 전보다 더 고통스러웠습니다. 그날 밤 잠을 이룰 수가 없었어요. 너무 후회가 됐습니다. 하지만 먼저 사과하는 게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았죠. 한 달이 지났습니다. 같은 집에 살지만 우리는 서로 마주치지 않았어요. 식사도 따로 했습니다. 아들만 우리 사이를 왔다 갔다 했죠. 아들이 회사에서 승진 기회가 있었대요. 하지만 거절했다고 하더군요. 집이 이 모양인데 어떻게 일에 집중하냐고. 그 말을 듣는 순간 정말 미안했습니다. 아들이 먼저 말 걸어보라고 했어요. 하지만 저는 잘못한 건 며느리라고 고집을 부렸습니다. 아들은 며느리한테도 똑같은 말을 했겠죠. 서로 이해해달라고. 인생은 때때로 예상치 못한 순간에 우리를 변화시킵니다. 그날 새벽 욕실에서 정신을 잃었어요. 깨어보니 며느리가 다급하게 119에 전화하고 있었어요. 어머님, 어머님 하면서 제 이름을 부르는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그 목소리에 진짜 걱정이 담겨 있었어요. 병원 응급실로 실려갔습니다. 다행히 큰 문제는 없다고 했어요. 과로와 스트레스로 인한 일시적 실신이라고. 의사 말이 들렸지만 제 눈은 며느리를 보고 있었습니다. 병실에서 눈을 떴을 때 며느리가 제 손을 잡고 있었어요. 눈가에 눈물이 말라 있더군요. 지연아? 불렀더니 네, 어머님, 여기 있어요. 하고 대답했습니다. 미안하다고 말했어요. 며느리도 죄송하다고 했죠. 며느리가 말했습니다. 사실 어머님이 무서웠다고 인정받고 싶었는데 항상 부족한 것 같았다고. 저도 고백했어요. 며느리가 날 싫어하는 줄 알았다고. 자꾸 잔소리하게 되는 게 관심을 받고 싶어서였다고. 며느리가 우리 집에 와줘서 정말 고마웠는데 그걸 표현을 못했다고 말이죠. 때로는 위기가 기회가 됩니다. 진심은 가장 무방비한 순간에 전해지더군요. 그날 우리는 처음으로 진짜 마음을 나눴습니다. 관계의 회복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작은 변화들이 모여 새로운 일상을 만들더군요. 이제 며느리와 함께 장을 봅니다. 오늘 저녁 뭐 먹고 싶냐고 물어봐요. 며느리는 어머님이 좋아하시는 거 하자고 하죠. 아니야, 내가 좋아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주방에서 함께 요리합니다. 이렇게 하면 더 빠르다고 알려주면 며느리는 한 번만 더 보여달라고 해요. 며느리가 하는 방법도 괜찮다고 말해줍니다. 서로 배우는 거죠. 손주가 할머니, 엄마 같이 놀자고 합니다. 며느리와 눈이 마주쳤어요. 우리는 웃었습니다. 자연스럽게 편하게. 완벽한 관계는 없습니다. 하지만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고 진심으로 소통하려는 노력이 있다면 어떤 관계든 회복될 수 있더군요. 우리 둘 다 같은 사람을 사랑하니까요.
그 사실만으로도 이미 연결되어 있었던 겁니다. 요즘 며느리는 제게 딸 같아요. 늦게 얻은 딸입니다. 며느리도 이제 저를 엄마처럼 대해줘요. 제가 이해해 주려고 노력하는 게 느껴진다고 하더군요. 우리 아들은 이제 집에 오는 게 행복하대요. 그 말이 제일 기뻐요. 오늘도 우리는 함께 저녁을 먹습니다. 웃음소리가 가득합니다. 이게 진짜 가족이구나 싶어요. 갈등은 관계의 끝이 아닙니다. 오히려 더 깊은 이해의 시작이 될 수 있어요. 제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용기가 되길 바랍니다. 오늘 당신 곁에 누군가에게 고맙다, 미안하다, 사랑한다 말해보세요. 당신의 이야기는 무엇인가요? 댓글로 나눠주세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돈도 들어가지 않는 구독과 좋아요 버튼 꼭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클릭 하나하나가 저에게는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다음 이야기도 놓치지 않으실 수 있어요. 다음 이야기는 시아버지와 며느리 사이 말 못할 미안함입니다. 다음 주 목요일 오후 6시에 만나요. 감사합니다.